북한이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극초음속. 이번에 쏘아 올린 건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종국은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발동기 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비행 및 유도 조종 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미사일인 겁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 거고요. 6,120km. 네, 평양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물선 탄도 궤도와는 다르게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통상 탄도의 궤적을 계산해서 요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 어떻게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알고 그 지점에 미리 쏘는 건데 이거는 변칙적인 궤도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칙 궤도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일 위원장은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개발한 것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 측 얘기로는 미사일 엔진부에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썼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소재를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사일과는 다르게 이 대기권을 비행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신소재를 써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있지는 않고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만 보유한 기술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악하기로는 이게 북한에서 좀 허위로 발표했다. 이른바 기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발표한 어떤 비행거리라든가 2차 정점 고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정점 고도가 왜 중요하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차 정점 고도를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걸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마지막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전까지 요격이 어려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2차 정점 고도를 찍어야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북한이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기만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북한의 주장처럼 어느 정도 성공이나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 이 기술은 아마 러시아에서 공유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 지점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갖게 됐을까? 미국은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Moscow intends to share advanced space and satellite technology with Pyongyang, and that Putin may be close to reversing a decades-long policy by Russia. 미국이 러시아를 의심하는 이유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병 이후에 더욱 밀착된 이 북러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3,8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전체 북한군 규모를 봤을 때 이미 3분의 1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한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사상자가 많이 나올수록 푸틴에게 내밀 청구서가 늘어나는 것이다. 확실하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이 연초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숨지거나 체포가 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북한군의 수가 많을수록 김정은에게는 청구서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대가로 저런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걸까요? 바로 젊은 북한군의 의미 없는 죽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요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러시아 주민을 쫓아냈다. 뭐 이런 장면이라는데요. 어떤 영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환한 채널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영상 내용을 보시면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인데 예. 러시아의 어떤 민가에서 빨간 옷을 입은 주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지금 저 집 주인이에요, 저분은. 그렇습니다. 저 주민이 바깥으로 나와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하고 뭔가 대화를 이제 바깥에서 나누는 거예요. 예. 저렇게 대화를 나누더니 조금 후에 저 집주인들을 바깥에 두고 북한군으로 추정된 인물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 영상을 공개한 채널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저게 집주인들은 얼어붙는 추위에 방치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 북한 군인이 드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주민들을 내쫓고 민가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 좀 들어가서 피하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텐데 집주인은 바깥에 저렇게 서 있고 군인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